맞아요.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휴먼 컬처에서 반복되어 왔던 내러티브나 모티프에 대한 사실 이 논의를 좀 시작하게 된 맞다. 계기를 커넬이라고 오늘은 8월 15일이고요.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어제 70일간 준비했던 바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의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찾아서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단 것도 먹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유지어터에게 자유는 없는 걸지도. 인생은 끝없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끝끝내 자유를 못 찾는 것 같기도 해. 그래,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린 이 신체에 갇혀있잖아. 그래서 미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왜 그래요? 이 갇혀있는 신체 밖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지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라는 매체가 필요한 거지, 툴이 필요한 거지. 그럼 미디어는 자유를 위한 툴이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인간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는 다른 가치랑들과도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가치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양한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희생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막 박해받고 구속되어서 자유라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의 사람과도 미디어를 통해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자유라는 가치가 그러면서 가치들이 결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체를 근데 확장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자유를 더 많은 자유를 원하는 것 같고 그게 자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들 미디어의 파워가 있지만 자유롭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미디어에 인플루언스라는 게 있다는 건. 하지만 그만큼 내 행동에 책임이라는 큰 희생 이란 것도 같이 다가오니까 그 자유와 책임 혹은 자유와 희생 그거를 계속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베네핏에는 양가적인 뒤따라오는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까 신체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체를 확장하는 게 시간을 확장하는 게 있고 공간을 확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시적으로는 이 시대에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미디어의 역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이랑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물론 소피아가 고전 이런 또 영화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 옛날 논문 같은 거를 읽으면서 아니 1940년대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지? 라는 거를 막 논문의 초록을 읽고 막 희열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도 미래의 누군가에게 과거에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미디어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신체의 확장이라는 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을 확장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얘기는 좀 영속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장수에 대한 욕망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건강, 막 장생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미디어다워 건강원으로 할까? 그 장수. 오히려 레트로하게 갑자기 이미지가 영생에 대한 갈망 아닐까? 전 미디어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영화 허 보면은 그 걔 바람둥이 여자 주인공 사만다. 바람둥이래. 사만다가 한 몇만 명이랑 동시에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AI랑 얘기하는 걸 제일 즐겨 하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물리학 박사가 최근에 다시 AI 보스로 태어났어 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읽히지도 않는 물리학 막 서적을 읽으면서 답답해 하잖아. 그런 내용 보고 거기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인류에 무슨 업적을 남기면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기록을 좀 광적으로 남기고,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근데 소피아한테 왠지 추천하고 싶었었던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비문학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요즘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 책은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명의 굉장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각자의 양육 환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씬을 보여주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중년을 지나갔을 때, 그리고 노년을 맞이했을 때 인생을 쫙 보여줘.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를 끌고 가는 게 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이때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이 두 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 근데 한 명은 통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굉장히 공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어느 정도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냥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여자는 흑인 이제 되게 계층에서 대학교도 겨우 간, 그리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좀 받친 게 많은 그런 친구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유년 시절도 되게 묘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여자분은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된 계기가, 여자가 사업체를 차려. 그리고 그 남자를 고용해.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건데, 이 남자는 항상, 여자는 막 자기의 명성과 사업의 스케일업을 막 해나가고, 남자는 조용히 뭔가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 역사와 소통하는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거야. 부분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뭔가 막 깨달음의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가 진짜 좀 찐이고, 그 전도 되게 재밌는데, 뭔가 거기에 그렇게 딱 숨겨놨다는 게 작가가 되게 독자들한테 너네 그 유튜브에서도 끝까지 읽어야 영상 끝에 그거 있으니까 꼭 봐야 된다 이런 느낌처럼, 이 책은 끝에가 진짜 나 생각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나는 이때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직 활자충이 아니었을 때였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약간 다른 것 같아. 내가 역사에 남고 싶어라는 그 욕망이랑은 조금 달라. 그 역사의 흐름 안에 내가 어떤 점에 있구나라는 그 위치가 로케이션 되는 그 느낌?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것도 어떤 책인데, 어떤 책에. 우리 그냥 책 튜브 할까? 안 돼. 그거 죽기 전에 5가지 질문일까? 10가지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내가 너무 재밌게 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소셜 애니멀인 것 같아. 죽기 전에 자기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보라고 약간 좀 던졌던 것 같은데, 어떤 페이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지성과 연결될 수 있는 한 편의 글을 썼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근데 그게 내가 정확하게 문장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엄청난 울림을 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 인류가 그러니까 그런 컨트리뷰션을 누군가 이렇게 야금야금 쌓아가면서 인간이라는 큰 다우에 그런 컨트리뷰션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볼루션. 그러니까 레볼루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에볼루션 하기 위해서, 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성에 연결되는, 접속할 수 있는
그 프로포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인류에 채택될 수 있는. 조금 거창하긴 한데, 근데 나는 며칠 전에 그런 이 대화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그냥 기록을 왜 해? 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이상해, 기록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 그냥 기록이 목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록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건 수단인데, 목적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CCTV가 되자고 하는 거잖아, 기록이 목적이면. 상위 개념을 찾으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인류의 진화의 한 장면에 청동기 같은, 혹은 뗀석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 나는 어떤 내가 그때 우주에 먼지에 꽂혔었잖아, 지난번에. 진짜 꽂혔었지. 코스모스 더스트. 그거 뭐였지? 무심한 듯 우주의 먼지. 조금 대왕먼지. 우리는 그걸 밈을 남기고 싶은 거고, 그거는 휴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해서 막 사만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치, AI의 밈이 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집약되었던, 그리고 막 프래그먼트 되었던 인류 지성의 밈들을 재생산하고 다시 재응축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만드는 전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생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확산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왜냐면 미디어는 결국 인간 감각의 확장인데, 그 감각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휴먼 컬처에서 반복되어 왔던 내러티브나 모티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뼈대가 뭔지, 그러니까 원형적인 뼈대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지적 덕후가 되자. 그런 느낌이 좋아. 그거를 굳이 휴머니즘으로 풀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다오라는 시스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휴머나도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휴머니즘 조금 어려울 모호해.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좀 너무 넓어. 나는 옛날에 그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기억의 박물관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책이? 기록이. 그래서 어떤 거를 이렇게 사서처럼 끄집어내서 펼쳤더니 어떤 그 감각들이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과거에 접속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접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몽상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라는 게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웹사이트 형태를 만들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박물관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약간 펜시브 같은 거 아니야? 그 해리포터에 아. 머리카락 이렇게 탁 하면 거기에 연결된 기억들이 쫙 재현되는. 맞아. 근데 그게 또 트위터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 글자 수를 굉장히 줄여야 되니까. 저도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제 글을 좀 올리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저는 굉장히 비유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지성의 지성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의 인지작용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트위터에는 그런 맥락을 다 설명할 수 없어. 150자 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무미건조한 그 문장을 쓰게 돼.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정보적인 피로도나 개인적인 거부 반응이 오히려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근데 그 얘기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네트워킹에 대한 거. 우리가 마지막 업로드한 게 언제였지? 2달 전이었나? 22일이었어. 한 달.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쉬고 7월 쉬고 지금 8월이 된 거네. 그러네요. 개장하고 2달. 2달 쉬었습니다. 한 달 개장하고 2달 쉬었죠. 근데 그래서 또 내러티브가 너무 많이 생겼어. 지난 2주,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지금까지 8월 거의 1일부터 한국의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가 열렸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이 크립토 피플들이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네트워킹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되게 파티거리 있기도 했고 되게 화려한 거를 좀 추구했던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말한 거를 지키는 사람이 주변에 멋있는 거를 좀 많이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그 일을 쌓아가는 사람에 대한 동경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BD나 네트워킹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도 나한테 그 기질이 있고 내가 그걸 언젠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동경을 조금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놔두면 쌓이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나를 이제 안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제가 웹2 시절에 있었을 때도 내로라 하는 사람 많이 알긴 알죠. 그리고 뭐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 이제 웹3는 또 이제 찌질이고 웹3 찌질인 제가 이 포지션이 아 그래요? 찌질이스 그러니까 찌질이가 많죠. 다 찌질인데 그러니까 그런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로 뭘 이렇게 해보려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그런 거고 anyway 저는 그래서 결심을 한 거는 조금 제가 머물고 있는 네트워킹 사실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좀 더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람들한테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최고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논스라는 커뮤니티에 최대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거 왜냐면 내가 그래도 다행히도 줄 수 있는 게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먹어서 생긴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폴다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시은님이나 송이님 같은 또 이제 웹3에서 굉장히 오지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영감과 교류를 가지면서 그분들이 또 하지 못하는 조금은 오퍼레이셔널한 부분을 제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좀 공덕을 쌓는다? 그거에 가까운 것 같아. 그게 네트워킹이지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나의 팬시함을 자랑하는 게 네트워킹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좀 방향을 선회해서 새로운 느낌의 네트워킹을 지금 도전해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메타콘 갔을 때는 내가 이제 입을 털 수도 없고 나의 지식을 전달할 수도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겠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왔으니까 그냥 가서 벽돌 나르고 이래야지. 그래서 발렌티어 HQ에 지금 열심히 참여 중이시라는. 네, 같이 하시잖아요. 저도 할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트워킹이지. 그러니까 화려한 파티가 네트워킹은 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꿨는데 그러면서도 포모가 일어나. 근데 아까 소피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내가 선택 못한 길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내 주변에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사람들에게 조금 흙으로서 먼저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 토양이 건강해질 거고 내가 언젠가 나무가 되고자 할 때 이 토양에서 내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웹3에서 드라마로 남을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정보의 습득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한테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2차적으로 언어를 배울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애인을 사귀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내러티브에 대해서 배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드라마에 빠져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3의 미디어라는 게 인간 신체와 지성의 확장이라면 웹3 세계에선 어떤 신체와 지성을 우리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빌더가 필요하고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공간도 초월해야지 우리는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을 또 초월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좀 더 클리어한 데피니션을 오늘 좀 얻게 된 것 같아서 수학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디어 다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 생각의 조각들이 오늘 좀 많이 맞춰줬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이제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나 내러티브에 그거 하나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생각났어. 디지털 오너십.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럼 웹3로 왜 넘어오느냐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키 포인트로는 디지털 오너십이 있고 디지털 오너십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크리에이터한테 지금 어떤 보상 체계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벨롭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를 좀 시작하게 된 맞다. 계기를 커넬이라고 비코인 쪽에서 이제 파생된 교육 프로그램의 서류까지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터뷰를 보는데 이 내용을 20분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 이거 이제 작업이 끝나고 영상 녹화를 마치고 영어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인터뷰이신 시드라는 친구가 인도계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력을 제가 쫙 살펴봤는데 되게 특이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밈 관련된 그 밈다오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를 똑같이 냈었더라고. 근데 결국 미디어 다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밈이 선택되어질 거라는 부분과 우리가 웹3에서 어떤 밈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짠!